대규모 관제 시위 3주 만에 동원된 736만 명.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관제 시위를 벌였다. 다만 제1교포를 위한 시위라기보다는 반공과 반의를 결합한 정략적인 시위였으니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남녀 고등학생들이 동원되어 규탄 대회를 열었고, 철도 노조원 2천여 명이 트럭에 나눠 탑승하여 서울 시내를 돌면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전국 각지에서도 동시에 시위가 일어났다. 관제 시위 때마다 주로 동원되는 학생, 공무원, 정치 깡패, 상위 용사는 물론이고 시장 상인, 식당 주인 등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국민반에 이끌려 시위에 가세했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2주 동안 총 736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때 동원 시위의 모습은 조정래의 소설 한강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오늘은 오전 수업이다. 오후에 서울운동장에서 걸기대회가 있으니 모두들 참석하도록. 그러자 한 학생이 따졌다. 선생님, 우리 반은 지난번 대통령 생일 행사 때 동원됐잖아요. 맞아요. 윤번제로 돌아간댔잖아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을 다그쳤다. 야, 이 녀석들아, 잔소리 말어. 오늘은 1학년 전체 동원이야.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 알아 몰라? 담임 선생이 나가자 학생들은 일제히 투덜거렸다. 오늘 또 죽어났다. 이게 다 김일성 그 새끼 때문이야. 우리가 여기서 죽어라고 핏대 올린다고 되는 게 뭐야? 걸핏하면 행사다, 걸기대회다. 아휴, 지긋지긋해. 학생들은 제1교포 북송 문제에 대해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매주 월요일 애국조회 때마다 교장은 북송 결사반대와 함께 반공교육을 실시했고, 담임 선생이며 사회과목 선생들마다 머리에 인이 박히게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걸기대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혈서였다. 지루해야 하는 군중들에게 자극을 주고 감정을 고조시키는데 혈서만한 게 없었던 탓이다. 서울운동장은 학생들로 새까맸다. 북괴 김일성 도당의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똑같은 말을 외쳐대고, 학생들은 귀에 익힌 말을 들어가며 지루함에 몸을 비비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부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와, 혈서를 썼다, 혈서. 이 말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 청년학도 여러분, 3명의 애국 학생들이 이렇게 뜨거운 결의로 혈서를 썼습니다. 이 장한 용기와 투철한 애국심에 우리 다같이 열렬히 박수를 보냅시다. 확성기가 울려 퍼지면서 단상에서는 3개의 혈서가 펄럭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제서야 몸가짐을 바로잡고 박수를 쳐댔다. 북괴도당은 북송 만행을 중단하라. 3천만이 하나 되어 북친 통일 완수하자. 확성기의 선창에 따라 학생들은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늘 똑같이 만세 삼창으로 걸기대회는 끝이 났다. 감정적인 대일 무역 금지 조치. 하지만 대대적인 시위에도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올 연말부터 제1조선인들에 대한 송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일 무역 금지로 맞불을 질렀다. 당장 교역 중지해! 대일 무역 금지라니 55년 이후로 4년 만의 일이었다. 물론 그땐 10일 만에 취소했었지만,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손해보는 쪽은 전적으로 한국이었다. 58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0.5%, 수입 비중은 0.3%였지만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은 60%, 수입 비중은 40%였으니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 차이이다.
이승만이 명령한 대일 무역 금지 조치는 일본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제재하는 것과 같았다. 헐, 자살골인가? 사실 제대로 실천도 옮기지도 못했다는. 오히려 즉흥적이고 감정 일변도로 나가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일본 내 민단은 크게 항의하고 나왔다. 제1교포 북송열차를 가로막기 위해 철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단 청년들의 사진이다. 정권의 단교 조치는 오히려 제1교포의 북송을 돕는 효과를 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자유당 정부를 우리는 절대로 신임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과 일본은 북송에 관한 협정을 정식 체결했고 9월부터 일본 정부는 북송을 희망하는 제1교포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서 신청들 하셈. 니가타 일본 적십자 센터 폭파 미수 사건. 일본의 북송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북송 사업을 주관하는 일본의 적십자 센터를 테러할 계획이었다. 말로 해선 안 되겠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공작원은 민단 42명과 한국 본토 출신 24명이었다. 흥미있는 사실은 공작원 중에 김구를 살해했던 안두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쯤 되면 안두희를 사주한 게 누구였다는 건 대충 짐작이 되지. 정부는 이들 66명의 공작원을 9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테러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12월 초 경주에서 선발대를 일본 규슈 북부로 상륙시켰다. 이들은 선원으로 위장하고 있었고 니가타에 인접한 곳에서 아지트를 설치했다. 좋았어. 이제 곧 공격 개시다. 그러나 여기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발생한다. 12월 4일 이들은 니가타의 한 술집에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워낙 행색이 수상했던지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전원 체포되고 만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던 도중 이들의 짐 속에서 폭발물이 발견된다. 뜨아! 때문에 일본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후 잇따라 파견된 공작원들 역시 전원 검거되기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거제도에서 출발한 12명의 공작원들은 풍랑으로 모두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까지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의 유해는 모두 국립현충원에 인장되어 있다. 아, 너 공작원들이라면서 왜 이리 허술한겨? 이 사건으로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것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 민단의 이미지까지 급격히 나빠지면서 조총련이 기세를 얻게 된다. 흐지부지해진 북송 반대 시위. 그로부터 며칠 후 북송 사업이 시작됐다. 12월 14일 일본 니가타항에서 1천여 명의 제1동포들이 북한으로 첫 출항을 하게 된다. 이날 남한에서의 북송 반대 시위는 절정을 이뤘다. 공무원, 직장인, 학생, 정치 깡패들은 물론이고 애국반에 소속된 시민들이 동원되었고 상인들도 철시를 하고 시위를 했다. 서울에서만 5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이날 하루에만 35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다. 북송선이 떠났다는 소식에 그동안 무슨 시위가 있었냐는 듯 적막이 감돌았던 것이다. 잉? 이게 가능해? 어제까지 350만 명이 시위를 했는데? 결국 시위는 철저히 관제로 이루어졌던 것이었고 민간의 자발적 시위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던 셈이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정막에 미국 대사관도 놀랐다. What?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승만의 심경이 변해서였다. 어차피 국보법 날치기 한 거 물타기 하려고 시작된 일인데 뭐 굳이 일본에 건드려서 손해볼 건 없지. 이승만은 북송선이 떠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성의를 보이면 앞으로 한일 회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